65세 이후 건강한 노년을 위한 고기 선택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변화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고기를 먹고 어떤 고기를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65세 이후 피해야 할 고기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담배나 성면과 같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나트륨과 질산염 같은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어 조리 과정에서 발암성 화합물인 나이트로사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돈가스와 같은 튀김 요리입니다.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해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되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4.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이미 혈관 건강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트랜스지방의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세 번째는 양념갈비와 같이 설탕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양념 고기입니다. 이런 고기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해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삼겹살과 같이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입니다. 돼지고기의 부위 중 삼겹살, 목살, 갈비 부위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아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지방간과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색육과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면 치매 위험이 13% 증가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는 65세 이후 인지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고기들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반면 65세 이후 권장되는 고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한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 23g의 지방은 1g 정도로 매우 이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근감소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오리 백숙입니다. 오리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소고기 중에서도 홍두깨살과 같은 저지방 부위입니다. 홍두깨살은 저지방, 고단백이면서 철분이 닭고기의 3배나 풍부합니다. 노인에게 흔한 빈혈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에는 EPA와 DHA가 풍부해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하루 육류 섭취 권장량은 남성이 93.4g, 여성이 51.4g입니다. 그러나 고령층 대부분이 권장 섭취량만큼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권장 섭취량을 먹는 비율이 8.8%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인에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육은 30세를 기점으로 1%가량씩 빠지기 시작하여 65세에는 30%, 80세에는 40% 이상 줄어듭니다. 10. 근육량이 감소하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고 당뇨병,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령자의 경우 일반 성인보다 단백질을 30%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체중이 60kg인 고령자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달걀 양 10개나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200g 정도에 해당합니다. 고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고기, 과식, 탄 고기, 가공육을 피하고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며 조리 시 직화보다는 찜이나 삶아서 먹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건강을 위해 돼지고기를 섭취할 때는 가공육보다는 생육이 좋으며 지방 함량이 적은 안심이나 앞다리 살이 좋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이 훨씬 건강합니다.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성되는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을 피할 수 있고 트랜스지방의 생성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양한 단백질 급원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색육 외에도 가금육,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에도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대 3개월 동안 기존 체중의 5% 이상, 6개월 동안 10%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을 때는 병원을 방문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이나 알부민, 콜레스테롤과 같은 영양 관련 지표들을 확인하여 노인의 영양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독거 노인의 경우 혼자 음식을 준비하여 식사를 하면서 제대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감이 부드러운 수육이나 완자 형태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 영양 섭취 잘하는 법, 고기 챙겨 먹어야. 식감 부드러운 수육.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경우 다소비 식품 20위권 내에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없고 단백질이 거의 없는 사골 국물이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적 여건과 교육 수준의 차이가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는 올바른 영양 교육과 함께 경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한우고기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노화로 인한 근육세포 퇴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한 고기 섭취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종류의 고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치아 건강이 악화되어 음식을 씹는 저장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음식 종류 선택에도 제한을 받게 되므로 부드럽게 조리된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육이나 찜, 완자 형태로 조리하면 소화가 쉽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또한 노인들은 맛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져 음식을 더 짜게 먹게 되고 식욕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인공 조미료나 과도한 양념보다는 천연 향신료나 허브를 활용하여 맛을 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 생강, 양파 등의 천연 재료를 함께 조리하면 항산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고기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들도 있습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함께 먹으면 가공육의 해로운 성분을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와 콩류, 생선을 함께 섭취하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과 빈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섭취해도 체내에서 저장되지 않으므로 매 끼니마다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운동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감소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식후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복용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절에 따른 고기 선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소화가 쉬운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위주로,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오리 백숙이나 소고기 국물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영양의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노인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식중독에 더 취약하므로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고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된 고기는 피하고 구입 후 빠른 시일 내에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독거 노인의 경우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워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하거나 미리 조리된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회의 노인 급식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싼 부위의 고기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부위를 선택하거나 달걀이나 두부 같은 대체 단백질 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량 구매 후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면 경제적이면서도 편리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영양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단백질 수치, 빈혈 여부,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식단을 계획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의 즐거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기보다는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을 찾아 식사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영양 섭취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후의 고기 선택과 섭취는 단순히 영양소 공급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피해야 할 고기는 확실히 피하고 권장되는 고기는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하여 섭취한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호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가장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고기 선택과 섭취 방법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인지 기능을 보호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냉장고 속 고기를 점검하고 건강한 선택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상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고기를 주로 드셨는지, 이 정보를 보고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